평화를 빕니다. 작은 형제 김일등 모세입니다. 오늘은 프란치스코와 클라라가 따랐던 복음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복음적 삶, 혹은 복음적 가치에 관해서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한 표현이 전혀 낯설거나 어색하지도 않습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도 수도생활 쇄신에 관한 규령을 통하여 모든 수도자가 복음을 수도생활의 근본 규범으로 살아야 한다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가 살아가던 시대에는 복음적 삶 혹은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이 일종의 모범적인 모델 형태로 제시되었고, 그러한 삶의 형태를 따라 살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도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즉,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가운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의 질서 정연한 삶의 리듬이 수도자들의 초기 공동체부터 프란치스코 당대의 의전 사제단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건전하고도 적절한 표준 규범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와 클라라는 달랐습니다. 프란치스코와 클라라는 당대에 잘 확립되어 있던 이 사도행전을 따르는 형태의 전통적인 수도 생활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복음을 따르는 새로운 삶의 형태를 창조하면서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삶의 양식을 택하였습니다. 1223년에 인준받은 작은 형제들의 수도규칙 1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작은 형제들의 수도규칙과 생활은 이러합니다. 즉, 순종 안에 소유 없이 정결 안에서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문구는 클라라가 작성한 클라라의 수도 규칙에도 그대로 적용되었고, 오늘날 전체 프란치스칸 수도 3회와 제속 프란치스코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란치스코 당대 대부분의 교회 생활이 사도행전을 따라 조직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리듬과 질서가 삶의 모델이었던 반면, 프란치스코와 클라라는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공동체가 삶의 모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성모님이 함께 짧은 기간 갈릴레아와 주변 지역에서 살던 그 삶의 양식이 프란치스코와 클라라의 삶의 규범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프란치스코와 클라라는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자기들의 삶의 원형을 보았습니다. 길을 나설 때 다른 사람들의 너그러운 자비에 의존하는 완전한 가난의 나그네의 삶, 예수와 제자들의 공동체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가슴 깊은 연민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던 방식 등, 이 모든 것, 이 복음에 서술된 삶의 방식은 그 자체로 하느님 나라의 현존을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하나의 새로움으로 체험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회개 초기부터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프란치스코를 지배한 주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가난, 마리아, 교회, 성경, 사제직, 가난한 사람들, 형제 자매들, 모든 피조물에 대한 이해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후대 프란치스칸들은 이러한 프란치스코의 삶과 모범의 메시지를 전달받아 살아갔습니다. 물론 몇몇 주제는 잘 지켜지고 발전한 반면 다른 몇몇 주제는 도외시되거나 퇴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대부분 프란치스칸의 영성의 주제들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언급할 점이라면
프란치스코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지점은 예수님의 삶과 발자취였습니다만 이제 후대 프란치스칸들은 프란치스코가 가리킨 지점뿐만 아니라 프란치스코 자체도 하나의 주제요 참조점 삼아 후대에 전달하였습니다. 클라라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복음적 삶을 봉쇄수도원 삶 안으로 통합하는 천재성을 보였습니다. 전통적인 봉쇄수도원의 틀 안에 프란치스칸 복음적 생활 양식을 담는 것은 대단히 새로울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클라라는 그렇게 했고 그러한 삶의 양식을 후대에 전달하였습니다. 클라라는 스스로를 프란치스코의 작은 나무라고 말합니다. 클라라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같은 토양에서 자라난 다른 나무였지만 결코 작은 나무는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같은 토양 아래 프란치스코와 연결되어 있지만 여전히 독립적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에 대한 클라라의 해석은 전적으로 클라라 고유의 것입니다. 또한 클라라는 프란치스칸 영성 전통의 전달에도 큰 몫을 하였습니다. 클라라는 프란치스코보다 30년을 더 살았습니다. 클라라는 초기 프란치스칸 운동이 시작될 무렵에 대한 분명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정신이 무엇인지, 그 이상이 무엇인지, 그 실행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언자였습니다. 그리고 클라라는 프란치스코 사후 그 전통을 후대 형제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예컨대 클라라의 임종을 묘사한 글을 보면 프란치스코의 초기 동료 3명이 클라라의 임종을 한자리에서 지키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클라라는 이 장면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게 중심에 있는 클라라를 통하여 형제들에게 프란치스칸 영성이 전달되고 있는 듯한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기 동료 3명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란치스코의 생애와 초기 프란치스칸 운동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전달자들입니다. 클라라는 그렇게 초기와 후대의 프란치스칸들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발자취를 따른다는 프란치스코와 클라라의 삶과 영성은 이 두 창설자의 제자들에 의해서 프란치스칸 전통으로 이어졌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관상하고 사색하고 실천한 프란치스코와 클라라, 그리고 후대에 이어진 프란치스칸 전통은 대략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남겼습니다. 우선 주님의 육화에 대한 묵상과 사색입니다. 주님의 육화는 프란치스코와 클라라에게 가난이라는 주제를 인간성 회복의 길로 끌어안도록 도왔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소유 없음의 가난입니다. 이 주제는 프란치스코와 클라라에게 있어서 인간 정체성과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열쇠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훗날 후대 프란치스칸들의 분열의 원천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나환자입니다. 프란치스코는 나환자들을 형제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정도로 극진히 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생생하게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 프란치스칸 전통에서 나환자라는 주제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기도와 관상의 삶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은수처에서 생활하는 형제들을 위한 특별한 규칙을 남겼고 후대 형제들은 은수처라는 외딴 장소에서 프란치스칸 관상 전통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은수처들은 프란치스칸 개혁 운동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16세기 유럽에서 펼쳐지는 신비주의 전성기에 중요한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클라라는 십자가 나무에 매달린 거울을 통하여 자기의 얼굴을 보았고 자신의 참 정체성을 찾아갔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스스로 엮어서 주님 순환 성물도를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형제들이 주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묵상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프란치스코의 몸에 새겨진 주님의 5 상처는 그 자체로 십자가에 대한 묵상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피조물입니다. 프란치스코가 작사 작곡한 태양 형제의 노래는 그리스도교 영성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노래는 피조물이 우리의 정신을 산란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각자의 방식대로 하느님을 찬미하는 존재들, 하느님의 무엇인가를 담지하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노래에서 프란시스코가 작성한 구절인 찬미받으소서가 2015년에 선포된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제목이 되었다는 점만 보더라도 프란시스칸 영성의 피조물 전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짧은 만남을 통해서 이 6가지 주제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